네, 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토뉴브는 메타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에 의한 경기도민을 위한 방송입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 저희 프로그램 4번 방송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민의 응원과 환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한 5꼭지 정도로 기획되는데 평균 유튜브 조회수 1000회를 가뿐히 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희 단골 패널 2분과 함께하는 좀 더 심도 깊은 배틀 형식을 좀 취해볼까 합니다. 박흥석 국장님 그리고 박신환 국장님 이 2분의 열띤 토론의 대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2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박흥석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흥석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경제실장, 환경국장, 정책기획관을 역임하신 박신환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분 제가 오늘 당부드릴 것은 오늘은 좀 2분밖에 없으니까요. MC가 질문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한쪽 분 얘기가 마음에 안 든다.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또 이런 건 잘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적극적으로 개입 간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전에 2분 서로 전부터 좀 아는 사이시죠? 네. 네. 박흥석 국장님, 박신환 국장님은 어떤 분입니까? 국장님은 네. 일단 외모에서 풍기듯이 아주 반듯한 분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네. 그 다음에 유대감도 있는 이런 이제 공직자로 평생을 공직 생활에 몸담았죠. 네. 그리고 지금 훌륭한 책도 쓰고 계신데, 네. 제가 보기로는 퇴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냐 이런 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상당히 바른 길을 퇴직 후에도 가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박신환 국장님은 박흥석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 박흥석 국장님은 지역 언론계에서 특히 뭐 경기도에서는 아주 큰 족적을 남기셨고 지역 언론 발전을 사실 좀 견인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언론인의 어떤 자세와 사명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선배님 네. 그리고 또 동네 형님 같은 또 푸남 또 갖고 계시고 그렇죠. 네. 제가 뭐 말씀으로 다 우리 국장님을 평가하기가 되게 네. 두 분 다 좋게 평가하시네요. 네. 그렇죠. 뭐. 네.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마음에 안 드시는 점은 콕콕 가차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뉴브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주제를 먼저 일별해 보죠. 첫 번째는 김동희 현호 출범 100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골라봤고요. 두 번째는 성남FC 의혹 수사. 이거 아주 정치권에서 뜨겁습니다. 검찰의 의심과 판단 이런 소제목을 붙여왔는데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산하기관 상상 초월 빚잔치. 이거 예상보다 아주 심각하더군요. 그리고 네 번째, 이 경기도 국정감사 14일, 18일 이틀간 열립니다.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 수원 시민의 자존심을 또 잊어짚밟는 뉴스가 났어요. 수원역 성범죄 압도적 1위 5명.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왜 그런지 대책은 없는지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테이마 김동희 현호 출범 100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박흥석 국장님, 김동희 현호 출범 오늘로 정확히는 이제 106일째인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잘한 점, 아쉬운 점. 한 100일 정도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의문 기간이다 해서 이 기간 동안에 뭘 특별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구절절한 평가는 속단하기가 아직 이른 상태고요. 단지 이분이 3개월 동안에 한 이 도정의 변화를 보면서 이분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도정을 이끌어 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고요. 김동연 지사를 경기도지사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자리 흐트리기, 그 다음에 대한민국 금기 깨기. 안 읽어보셨죠? 네. 거기 저는 뭐 좀 읽어봤는데요. 제목에서 보듯이 이분의 생각은 기존의 틀을 깨고 탈권위적인 이런 이 도정을 한번 추진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더 큰 야망을 아마 실현하는 꿈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분이 몇 가지 시도를 했죠. 예를 들면 대변인도 뭐 개방형 심사제를 통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도 내부 공모를 통해서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도지사 관사도 뭐 도담소라는 도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서 뭐 소통을 통해서 도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죠. 그러고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뭐죠? 이분이 가장 밑바닥에는 민생 위주의 실사고시 정책을 이분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론의 장을 만들고 뭐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은 뭐 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레드팀이라고 그 직원들로 뭐 쓴소리하는 팀을 만들어서 도정의 변화를 꾀야겠다. 뭐 이런 일들도 상당히 이제 눈길이 가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이제 평화부지사가 있었는데 평화부지사 자리를 없애서 뭐 경제부지사로 대체를 하고 본인의 주특기인 경제 분야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또 이렇게 밝힌 거, 이런 등등의 그 행보들은 일단은 출발은 괜찮다.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어떤 내부적 개방형이라든지 이런 이 선발 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진짜의 진정성 있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신환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경기도에 지금 후배들도 많으실 텐데 듣는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지금 긍정적인 말씀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두 권의 저서를 통해서 만약에 경기도정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4년이란 기간 자체도 되게 짧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한 현실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지금 본인이 이제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파트너가 되는 도의회의 구성이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반반이죠. 78대 78. 이 부분을 현실로서 인정을 하고 사실 국민의힘의 초창기 이제 힘겨루기 과정에서 뭐 무리한 주장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또 포용하는 전폭적으로 그런 좀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지금 이제 추경도 이번에 아직 심의도 못하고 여러 가지 뭐 도정의 그 속도감이 도의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부족하면서 그 속도감을 좀 잃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본인이 처해 있는 환경의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 최악의 여건이다. 정의해 보면 최악의 여건이다. 왜냐? 일단 뭐 중앙 정부가 일단 다르죠. 중앙 정부를 국민의힘 정부와 이제 다른 이제 지방 정부를 이끌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의 여야 구도가 그렇고,
또 경제 환경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고 아주 불확실성에 처해 있고 결국 또 뭐 부동산 시장도 불확실하고 또 이재명 전 지사 지금 이제 당 대표와의 이제 관계 설정, 그죠? 뭐 선긋기도 뭐 필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뭐 완전히 딴 길로 갈 수도 없고 국회도 여소야대. 예,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는 환경이 되게 우호적이지 못하다. 최악의 여건 속에서 보정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면 도의회에 대한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저는 이 국정감사 오늘 처음 아마 이제 받는 건데 이 자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력을 시험받는 무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이 문제를 이제 경기도 국정감사 문제에서 다루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박신환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동연 지사의 성공 여부는 그가 어느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이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탈기득권, 그 다음에 이분이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김동연 지사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사람이 밑바닥에 갖고 있는 생각을 읽어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거고 어떤 것이 필요한 거다 이런 걸 이제 짚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분은 이 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을 할 때 28세 아들이 백혈병으로 하늘나라로 갔죠.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엄청 강하다는 것을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기회라는 단어를 지금 있을 때마다 기회 사다리, 기회 발전소, 기회 소득, 기회 안전망, 기회 터전 이런 기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것은 이분이 아들에 대한 이 꿈을 다 펴지 못한 아들에 대한 이 애정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한 기회를 많이 주고 경기도는 그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다. 이런 개념에서 도정의 밑바닥을 깔고 있습니다. 네, 박 부장님, 조금 전에 그 레드팀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도 이제 경기도민인데, 이분이 항상 뜻은 좋은데 말이죠. 지금 이분의 기회도 있습니다만, 3종 세트라고 그러는데, 여야정 협의체, 도정자문회의, 그리고 레드팀. 이것이 이제 정책 3종 세트라고 이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지지부진 않지 않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레드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어떤 조직의 문제는 내부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내부의 문제점을 내부 팀들을 통해서 표출하게 만들고 그것을 반영하겠다는 게 레드팀의 원래 취지죠. 근데 첫째 모임에서 나온 이 얘기들 같은 게 예를 들면 일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런 레드팀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드팀다운 레드팀을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면 개방형으로 사람들을 채용할 때 진짜 어떤 선이 없는 이런 이 채용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있었느냐 약간의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 실행 과정의 문제,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 과정의 문제인데 거기에 얼만큼 김동연 지사가 진정성을 담고 있느냐 이게 보면 이제 김동연 지사 성공의 갈림길이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력을 순간순간마다 발휘해야 되는데 이분은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박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또 정치적 환경 자체가 김동연 지사가 제가 지난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야권 내에서는 대선 경쟁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재명 전 지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일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도 있고 경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와의 관계는 당이 다르니까 일부는 우호적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우호적일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리고 여야 아까 도의회 얘기도 했지만
토의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78대 78 여야정 그러면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도지사가 제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몇 개월 전에 제안한 게 지금 뭐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출범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13일 날 그 의장실에서 네. 양당 대표랑 그다음에 이제 김달수 정무수석이 모여서 협의체 구상에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졌죠. 그래요? 예, 그래서 우선 가장 쟁점이 됐었던 부분이 여야정 협의체의 도지사의 참석 빈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인식이 제대로 됐다면 사실은 그 빈도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여야 의원들을 만나는 게 사실은 지사님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 일단 협의체 구성에서 또 문제가 됐던 게 인사청문회 기관, 그렇죠? 인사청문회 기관을 전체를 다 해야 된다라는 주장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왜 큰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저 인사 추천 야당목 보장 이런 것이었는데 남경필 지사 있을 때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지사 한 분을 야당에서 추천을 하라고 또 할 만큼 사실은 그렇게 좀 이렇게 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치력의 이제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그 도지사 자신이 한 100일 동안 보여준 이렇게 태도랄까 이런 거 보면 너무 신중하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상당히 이제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가에 흘러나오는 이야기로 보면 결정이 안 된다. 결정이.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믿고 써야지 되는데 사람을 이제 신뢰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아주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경기도를 잘 아는 조직 인사 예산을 잘 아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로 사실은 이제 부지사들을 빨리 교체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실국장들을 믿고 그죠? 믿고 해야 속도감 있는 도정이 가능하지. 본인이 모든 걸 다 듣고 모든 걸 섭렵해서 판단해가지고 이 큰 도정을 이끌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지적이 김동연 지사 이분이 뜻은 좋은데 혼자 뛴다. 어떤 컨트롤 타워가 좀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과 얘기도 나눠보고 또 언론 보도를 분석도 해보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경기도정은 행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산업 중심지죠. 우리나라를 견인하는 지역이죠. 이런 지역의 수장은 행정력만 갖고 뛰는 게 아니죠. 정치력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고비고비마다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적 이 구도는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정을 이끌어갈 때 같이 논의해서 협력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들이 중요한 거죠. 플레이메이커가 지금 없다. 이게 거의 기자들의 공통적인 지적인 것 같습니다. 들으신 얘기 없으세요? 혹시 이분은 그 인상으로 볼 때는 좀 온화하고 부드러워 보이고 근데 또 이제 그 정책 발표하는 거 보면 또 상당히 리더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리더십형입니까? 팔로우십형입니까?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는 팔로우십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리더십으로 변해 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면서 기회자가 들어가는 기회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사고시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기회수도 경기도는 기회수도다 이런 용어까지 창출하면서 하는 것은 리더로서의 탈바꿈하면서 좀 더 큰 꿈을 실현해 나가려는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그 이제 기회라는 단어가 뭐 제가 듣기로는 좀 추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회 수도. 최초에 이제 기회 소득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오면서 뭐 일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그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이제 소득을 보존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해석이 돼. 그 개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이름도 기본소득, 전 지사가 했던 기본소득과 또 비슷하고, 물론 완전히 뭐 내용을 보니까 뭐 선별적 복지다, 뭐 아니면 뭐 보편적 복지다, 뭐 이런 또 논란이 휩쓰이는데, 기회라는 단어가 뭐 아주 그 취지와 뜻은 너무 좋죠. 더 고르고 더 많고 더 좋은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구체적인 그 실행 방안이 중요하고, 그 추상성과 그 구체성을 좀 연결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야지 되는데, 여전히 약간 좀 안개 속에 있는 도정. 저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한 단어로 표시하라면 아직도 이렇게 안개가 거치지 않은 도정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용주의를 또 주장하고 실사고시를 또 이렇게 추구하신다면 그야말로 그런 그 워딩들이 도정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경기도의 슬로건은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죠. 네. 기회가 아주 그냥 뭐 기회를 만났습니다. 김동연호 100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저희 토니부 첫 번째 테이마 여기서 가름합니다.